해마다 석탄 문화제가 열리는 사북은 고항과 함께 석탄 개발의 중심지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동원탄자 사북광업소의 650갱, 아랫마을에는 탄광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북에서 가장 큰 강산이었던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650갱이 있었습니다. 650갱에서 이름을 빌려와서 지금 이 거리를 650 거리로 칭했습니다. 650 상점들은 사라졌지만 이 거리에는 옛 탄광 시절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지도 이 강산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 내려가면 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출근해서 주위에 이렇게 쥐들이 보이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 굴에는 가스도 없고 하니까 저 광부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광부들이 자기 도시락에서 이 밥 한 숟가락씩 이렇게 던져서 이 쥐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지하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는 달고나는 연탄불에 만들어 먹어야 제맛이죠. 밥도 짓고 가래떡도 구워 먹던 연탄불은 이제 추억 속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탄광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사북 주민들 스스로 석탄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한다. 여기는 뭐 이렇게 묻었다. 그 수많은 강산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캐는 강산이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태백에 하나, 그 옆에 삼척 도계 하나, 전라도 하순에 하나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석탄을 캐는 강산이 좀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석탄을 정말 구경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북 석탄 문화제에 오셔야지만 이제 석탄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북에는 아직 석탄을 캐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에 또 이게 글쎄, 그 한번 몇 년 만이고 이게. 그때는 왜 이곳에서 광부로 일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료분을 만났습니다. 왜 있었어요? 아 사진을 보니까 옛날 이제 제가 여기 살았지라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런 철로나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 그 27동 사택. 사택 어. 그거 보니까 완전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기억이 많이 동원탄자 광부 사택에 살았던 저에게 탄광은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여기 안에 구슬 들어준 거잖아요. 응. 이거로 놀아서 구슬치기 하고. 아니 나도 마찬가지. 나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 아직 탄가루가 아직도 묻네. 다 묻어. 광부들이 탄광에서 쓰던 손때 묻은 도구들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광부들의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보고 석탄 산업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간을 잘 보존하는 것이죠. 손때 묻은 장비들, 옷가지들,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실제 오리지널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장품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대중성 있게 연출해서 전시하는 것.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에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을 걸로. 말로만 듣던 650 갱도입니다. 간판 그대로인 거야 이게? 아니 간판은 실제 광부들이 갱도를 출입할 때 타고 다니던 광부인차를 타봤습니다. 여기 몇 명이었는데 5,600명. 엄청났네요. 그럼 제일 컸지 매낭 탄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여기야. 이곳에선 2004년까지 석탄을 캤습니다. 어둡지, 깜깜하지, 막 연탄 까도 난리지. 막 들어가서 나무 지나면 땀은 나지. 진짜 뭐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모르지. 그러니까 겁이나 나오는 사람도 많아. 꼭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어. 입구에서부터 550m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광부들이 일하는 곳은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4,000m 더 있는 거지. 4,000m. 4,000m 더 가야지만은 그게 이제 또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서 또 1,000m 내려가면은 거기서도 한 3,000m 가야지만은 탄을 캘 수 있는 거예요. 550m가
저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뒤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6kg, 7kg 그리고 밑으로 1kg, 2kg를 마스크와 그 석탄 가루하고 싸우고 자식 새끼들 밥 먹이려고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절대 힘들 게 없겠구나 나한테도. 사복시장에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사업에 도전한 청년 상인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청년몰에서 꿈을 키우는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동네에서 먹고 살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창업밖에 없겠다 생각이 우선은 들었었어요. 창업할 때 2년 동안 뭐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날릴 일용직 그거 이제 하면서 조금 모아서 그거 이제 오픈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새 것도 있고 뭐 이제 중고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픈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이영훈 사장. 사북에 사는 누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청년몰 입주 공고를 본 게 절호의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 인생의 매운맛을 본 이영훈 사장의 아이템은 화끈하게 매운 중식 짬뽕. 청년몰 차업 지원을 통해 레시피를 완성하고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인 매장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볶으며 찾아낸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 정선 특산물인 곤드레를 사용해 구수한 맛을 살렸습니다. 동네가 이제 석탄 연탄으로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제 딴 데는 없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메뉴 하나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연탄 탕수육입니다. 까맣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제 목표는 여기 1호점 놔두고 2호점, 3호점까지 딱 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선의 특색을 살린 아이템이 역시 인기입니다. 페스츄리인데 안에 그 강원도 감자랑 크림치즈, 약간 살짝 레몬즙 같은 거 섞어가지고 넣은 크림하고 이 바삭한 크럼블 올라간 빵이에요. 요거는 석탄을 표현한 거고, 요 바나나 칩은 그 열차의 바퀴를 표현한. 그래서 요거는 석탄 열차, 요거는 이제 밝은 기운을 가져가라고 황금 열차 이렇게 지었어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탄광열차 빵은 어디에도 없는 대표 메뉴가 되었죠. 빵 만드는 데는 자신 있었지만 창업에는 서툴렀던 박효경 사장은 별의별 청년몰에서 전문 컨설팅을 받으면서 경영에 대한 철학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의 절반 이상은 빵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에게 늘 새로운 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 8개월 차 새내기 사장입니다. 1층에 자리 잡은 소품샵은 방문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귀여운 소품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빈손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금다이 사장이 직접 그려 제작한 기념품은 관광객들에게는 인기가 최고입니다. 정선을 주제로 만든 것인데 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어요. 정선을 떠올리면 어떤 거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관광지대에 가면 팜플렛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 봤을 때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고 재밌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캐릭터로 그려서 만들면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청년몰의 인기만큼이나 주목받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까만 연탄 모양의 작은 귀여운 빵. 이 빵의 탄생 스토리가 좀 특별합니다.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던 카페 사장이
모교에서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연탄빵을 탄생시킨 거죠.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먼저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연탄빵이라는 그냥 모양이 없는 그런 문서화로 된 그런 계획들만 있었는데 제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보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발굴해서 그거를 해냈다는 게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는 연탄빵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거나 멀리서 택배로 주문하는 손님도 있을 만큼 인기입니다. 탄광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고민하던 아이디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당당하게 교육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탄빵의 탄생을 함께한 아이들은 졸업 이후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장인현 사장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활동들이 많아서 요즘 이제 지역의 청소년들은 좀 사북이란 곳을 밟고 그리고 좀 쾌활하게 바꿔나가는 역할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지역으로 기억에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지역에 와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든든한 응원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탄광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며 아이들은 지역의 내일을 꿈꾸게 되죠. 고안 18번가 골목길에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고안에서 유일한 사진관 사장이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살게 되면서 뭐 짜잘한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지역을 좀 이렇게 산책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미 사진작가로서의 진로를 정한 뒤였어서 다른 제 나이 또래의 사진작가들이 찍지 못하는 컨텐츠를 좀 찾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탄광이 있었지를 산책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어요. 유니크하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찍어봐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와서야 폐광촌에 대해 뒤늦게 깨달은 이혜진 작가는 새로운 눈으로 고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탄광을 찾아다니고 기록하면서 해야 할 일에 확신이 생긴 거죠. 저의 사진 방향은 이제 오히려 폐광 이후에 어떤 마을의 모습들을 좀 담아야 되겠다. 마을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상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냥 폐광 이후에 우리 지역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됐어요. 고향에서 꿈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는 청년을 보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막 그 전에 이제 어른들이 알고 계시던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막 이런 걸 잘 안 하고요. 내부에 이제 손님들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찍어주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보정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납품하는 끝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순간에 좀 따뜻함을 좀 잘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 진짜 한번 와야 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가치를 우리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런지 동네도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많이 변했다고는 말은 하지만 전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똑같구나. 너무 좋았어요. 이걸. 저는 지금처럼만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황량한 벌판에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좌절을 딛고 서는 길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